안녕하세요. 서원장입니다. 오늘 사건은 스피드 옥션의 조회수 상위에 있는 5위였나요? 상위에 있는 사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토지는 제외한 건물만 경매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법정지상권과 관련이 된 사건인데, 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 타경 61231 사건이고요. 분당 서현동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은 참 깔끔하네요. 그래서 토지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고 건물 총 연면적이 319평. 자, 보시다시피 감정가가 11억 나왔는데 지금 1억 9천대까지 6차까지 와서 1억 9천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떨어진 가격만 봐도 이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차인들이 근린주택이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다가구 주택. 지금 보시면 뭐 건물 철거 가처분이 이미 2개나 있고요. 임차인들 총 보증금 합계가 5억 3,200에 월세 329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을 보시면 3번 가처분 등기 그리고 10번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자, 이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은 시간적 선유에 상관없이 인수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건축법상 승인받지 않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법 건축물이네요. 건축물 대상상 등재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건 매각 물건에 대한 건물 철거를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음. 자, 이 얘기는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21년도에는 한번 집행정지 신청서가 있어가지고 멈췄다가 다시 나왔네요. 자,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얼추 봤는데 소유권 이창재라는 분이 있었고 이분이 이 당시에 대출을 받았는데 근데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이미 채무자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말소가 된 거는 나중에 토지가 경매되고 나서 말소가 된 건데 이 당시에 대출받을 때 어쨌든 지상권도 같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건물이 없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게 어, 지상권 그 은행에서는 근저당 설정 당시에 해당 지번에 건물 등기가 없으면 지상권 설정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 역시도 그 해당 지번에 건물 등기가 없으면 지상권을 받아주고요. 자, 그래서 대충 한번 그리고 나서 건물은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창재라는 분이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인해서 2013년도 6월에 됐어요. 자, 이거는 촉탁 등기로 된 거기 때문에 건물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을 수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 내용을 대충 그려보면 근저당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받고 건물이 들어온 건데 우리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이건데 자, 이 건물이 만약 그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요. 근저당 설정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도 이거는 당연히 성립이 안 되는 건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토지가 경매가 되고 낙찰이 되었을 때 이거를 분석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분석을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낙찰자가 누군지 봤는데 정말 재밌는 게 30명이에요. 30명이 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게 아마 공동투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뭐 이렇게 공동투자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특히 1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매 학원이나 경매 카페에서 이런 공동 투자를 통해서 사람들 모집해서 이런 큰 물건들을 낙찰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거 그 당시에 이분들이 낙찰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봤는데, 음, 이 당시에 토지 감정이 25억 나왔던 거를 16억에 받았네요. 2013년도에. 매각을 그때 최저가에 들어가서 받았어요.
아마도 아무도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다 100만 원만, 100원만 더 쓰고 받은 것 같은데, 이미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땅 가치는 뭐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낙찰받을 당시에 건물을 막 건축 중이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조금 아쉬운 감은 있네요. 이 당시에 단독 입찰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아쉬운 감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아직 이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어떤 분쟁들이 있는지는 제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건물 철거에 대한 판결은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하는 게 목적은 아니겠죠. 보통 이런 경우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건물이 있는 이 토지를 받을 때는 이 건물을 헐값에 매입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면 이 당시 어쨌든 16억에 받았는데 지금 1억 9천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건물은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밖에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받아봐야 철거를 당하는 상황인 건데, 자, 어쨌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건데, 결국 이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미상인 임차인이 지금 한 명 있고, 나머지 보증금은 합쳐보니까 6,7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6,700 이하로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보증금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만 받고 이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으면 되는데, 이 중에서는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걸 다 못 받아요. 예, 다 못 받는 임차인들이 있어서 이거는 다 8천이야. 다는 못 받네요. 예. 다는 못 받아서 이거는 뭐 지금 제가 계산하기는 귀찮습니다. 예. 어쨌든 이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뭐 계산을 잘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건물을 철거한다. 이건 정말 손해인 상황인 거죠. 지금 10년 이상 왔는데 이 건물을 철거해버린다는 건 정말 아주 손해인 상황인 거고 어쨌든 지금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불법 지금 무허가로 등재된 이유, 승인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저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지금 과정 때문에도 지금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시간들과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한 관련자분이 있거나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낙찰받고 어떤 내용들,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물건은 토지 소유자 외에는 낙찰을 받지 못한다는 거. 예. 오늘은 이 물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 하겠습니다. 안녕.